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배신자 논리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배신자가 무엇인지 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금 배신자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신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뭉쳐야 된다.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라는 통합을 하자는데, 그러면 통합을 하려면은 통합을 할 목적이 있어야겠죠.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배신자 논리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배신자는 지금 가장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배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프레임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내란이라든가 탄핵의 모든 책임이 한동훈이 지금 예비 후보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과연 누가 배신자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의 선출, 국민들의 어떤 신임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상식적인 이러한 정책을 하라. 정치를 하라는 이러한 어떤 신임을 얻었습니다.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말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갑작스러운 용산으로 이전은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취임하기 전부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그래서 무속이라든가 풍수지리 어떤 그러한 어떤 미신을 믿는 쪽으로 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일이었는데 그거를 강행했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벌써부터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다음에 김건희 이용부인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뽑아준 거지 김건희 이용부인을 통째로 뽑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그러한 소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끌려가는 입장, 그 다음에 공식 기구로 인한 어떤 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당과 정부의 분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지키지 못하는 행위, 그다음에 또 명태균 씨로 인한 정치 관여 문제, 용부인의 정치 관여 문제 등 이러한 것 자체가 법과 헌법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병대 사건에서도 수사는 군과 경찰에 맡겨놓으면 되었지만 결국에는 개입을 하여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건희 영부인의 여사의 한동훈 법무장관과 부적절한 문자 논란, 이 문자를 폭로한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측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장관과 어떤 사적 관계로 인한 거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치 관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도였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답변을 했었으면 아마 지금 한동훈 후보는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이 소통이 없는
일방적 그런 독선적인 이런 강행들을 많이 자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의사협회, 의대 중원의 문제들 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이런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선 기간 중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총선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패배하였는데 그 비대위원회에서 한동훈을 축출하려고 하고 문자를 빌미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사의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관여를 해서 안 되는 분의 문자를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총선에 패배하는 원인들도 보면은 합의라든가 헌법과 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의사를 강행하려다가 총선에서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는데 그 책임을 모두 한동훈 후보에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당의 당대표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지 않았었으면 지금 현장에 출동했던 군 이 장성이 아니죠. 주로 대령 영관급 그다음에 뭐 특수정 사령관 뭐 이분들이 즉각 군대를 명령도 없이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원인도 보면은 여당 대표의 탄핵을 막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배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탄핵이 성공했었으면 국민의힘은 망하는 정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범죄가 확대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단순한 내란죄에 그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생명신체의 훼손이 국민들의 생명신체가 이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내란을 실패를 하였는데 자의적으로 이 실패를 계획하고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 과정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군 영관급 군 그 간부들의 노력, 그 다음에 주로 특전사 부사관들의 어떤 그 의식들, 국민에 대한 관념들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지 자기들의 그 치밀하지 못한 그러한 작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실패한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이게 경고성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자기들의 어떤 기본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런 목적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의 어떤 성명, 그다음에 국회의 의결, 그다음에 군인들의 어떤 그 저항, 이걸로 인해서 실패한 것을 예견해서 했다, 경고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몽령이었다고 하는데 계몽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경고성 있고 계몽을 이해했다면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과 헌법을 위반하면은 내란죄로 처벌받는 그런 책임을 감수하는 희생을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려는 계몽이고 경고였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 희생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법적 절차라든가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가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그런 경고다, 계몽이다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리더로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사회가 발전할 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현대헌법이 확립돼서 그렇지 이러한 과정에 오는 데 있어서 사소한 어떤 개혁의 움직임으로 수많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죄받고 억울하게 지금도 저평가되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당성의 주장을 하려면은 자기 행위의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 대해서 정치 책임을 깨끗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설령 잘못된 방향으로 경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비열한 모습을 보이면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배신자다라고 말하고 그걸 옹호하는 이 정치 세력들은 이제 정치계를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야당의 사람들이 설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무책임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들이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한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면 뭉칠 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뭉쳐야 되느냐 이거죠. 이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이 왕조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간신과 충신이 있었습니다. 간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왕이 못된 짓거리, 불법 모든 짓거리 사람을 때려 죽이더라도 왕의 왕을 따르고 덮어주는 게 간신이고 왕이 어떤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들, 반민심적인 행위들을 했을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간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귀양 가는 사람들이 충신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간신이 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국민 의사에 반하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하고 자기 조직들과 자기들 권한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 정치적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뭉치자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법과 헌법 질서에 따르는 어떤 행위로 뭉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내란과 탄핵당할 일들로 뭉치자라고 얘기하면서 뭉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말하는 이 인간들이 바로 국민의 배신자들입니다. 정말 한심하게 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통치권자가 되겠다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무식한 간신짓거리, 비열한 짓거리, 범죄로 뭉치자, 조폭도 아닌데 이미 왕조 시대는 끝났는데 잘못하든 잘하든 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충성으로 뭉치자라는 이러한 인간들이 현대 헌법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고 언론 앞에서 떠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들 분명히 먼저 이쪽 지금 국민의힘을 단죄를 시켜야만이 그 반대에 있는 애들 범죄인들도 척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에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는 좀 가벼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고 사회에 많은 뛰어나고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